빠방하이. 유난히 추운 겨울, 아린의 가족 역시 겨울 대비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람 1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느낌. 오늘은 엄마의 충격적인 추위 극복 방법부터 수험생 아리를 위한 특급 미신들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아따마마 속 신기한 일본 겨울 음식과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아침, 어쩐 일인지 엄마는 소파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네, 독한 겨울 감기에 걸리셨답니다. 아침 식사에 빨래, 집안 청소에 할 일이 투성이인데 몸은 으슬으슬, 머리는 지끈지끈 하는 수 없이 오늘은 아리에게 모두 맡기기로 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에서 깬 엄마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을 아리가 걱정되는데요. 밀린 빨래 오케이, 집안 청소 오케이, 점심 식사도 오케이. 영 못 믿었긴 하지만 나름 잘 해내고 있었네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려니 마음이 편치 않은 엄마. 괜히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동동이의 목소리. 저녁으로 피자 배달을 시켰다는데요. 20% 방문 할인 쿠폰이 있는데 배달은 무슨. 엄마는 비를 뚫고 피자를 픽업해왔죠. 덕분에 가족들은 따뜻한 피자를 먹었지만요, 비를 쫄딱 맞은 엄마는 넉다운. 이후 아리가 엄마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걸로 마무리. 겨울철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감기. 아리 엄마처럼 증상을 무시했다간 콧물에 기침에 고열에 괜히 병만 키우는 경우가 수두룩한데요. 머리에 찬 얼음도 올려놔보고 약 먹고 한숨 푹 잠도 자보고 삼시세끼 죽만 먹어봐도 이놈의 감기는 도통 쉽게 낫질 않죠.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감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민간요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파목돌이. 팔을 목에 두른 모습은 조금 우스꽝스럽긴 하지만요, 대파찜질은 감기 민간요법으로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는 사실. 먼저 생파의 흰 부분에 칼집을 넣은 뒤 수건으로 감싸줍니다. 이후 파에 알리신이 묻어나오면 목에 닿도록 감아주는데요. 20분 30분 정도 찜질을 해준 뒤 새 파와 교환하여 하루 3번 반복. 알싸한 향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알리신 성분 가득한 파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둘째, 국순물. 감기에 걸리면 국순물을 마셔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인에게 국순물은 감기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순물 그대로 소바를 삶았을 때 나오는 국물로 걸쭉한 상태 그대로 마시거나 소바주유에 국순물을 섞어서 마시는데요. 국순물은 냉증과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이 밖에도 콧물이 흐를 때는 생강을 진하게 우린 생강탕과 대파를 잔뜩 넣고 끓인 뜨끈한 대파국이 특효이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때는 한 소끔 끓인 사케에 계란과 설탕을 넣은 계란주와 우메보시와 흑설탕을 끓인 우메보시차를,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나올 때는 잘 씻은 금귤을 설탕에 졸인 금귤조림, 물을 꿀과 함께 푹 졸인 무엿을 먹는 등 저마다의 민간요법으로 감기를 예방해왔다는. 와? 대파가 잔뜩 들어간 목도리라 생각만 해도 눈이 매운 느낌이네요. 오랜만에 은찬이 내로 놀러간 엄마.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코타츠가 유난히 따뜻한데요. 얼었던 발도 녹이고 손도 녹이고 겨울 제철 맞은 달콤한 귤 한입, 씁쓸한 녹차 한 모금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코타츠 안에서 발을 쭉 뻗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바로 일본의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겨운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극강의 따뜻함. 여기에 새콤달콤 겨울 귤까지 합세한다면 게임 오버. 하루 종일 뒹굴뒹굴 주말 순삭이죠. 실제로 전국 6만 명의 일본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겨울철 귤을 일주일에 1, 2회 이상 먹는다는 의견이 63.5%, 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손등이 노랗게 된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52.9%, 귤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무려 93%를 차지하는 등 일본의 귤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그렇다면 왜 귤과 코타츠는 영혼의 단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일본 귤의 일반적인 제철은 겨울입니다. 따라서 겨울에 가장 맛있는 시기를 맞이하는데요. 겨울에 수확되는 귤은 여름의 강한 햇빛과 밤낮의 기온 차이에 의해 쓰고 신맛은 다운, 단맛과 가즙은 업그레이드. 겨울철 찬 공기에 의해 건조한 코타츠와 수분 가득한 귤의 조합은 말해 뭐해. 코타츠에서 귤을 섭취하는 것은 다이 찰떡 궁합인 거죠. 와? 사실 코타츠와 귤이 함께하게 된 데에는 오랜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로마치 시대 목조주택은 외풍이 심해 안과 밖의 온도가 같았습니다. 당연히 난로도 온풍기도 없던 시대인지라 두꺼운 면옷을 겹쳐있는 것 말고는 항상 추위에 떨며 지내
지내야 했는데요. 적어도 발밑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화로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후 화로 위에 옷이나 이불을 덮어 발밑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시간이 흘러 다양한 상업, 문화, 예술이 발전했던 에도 시대, 코타츠 역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화로 위에 상판을 두거나 낮은 돌담을 쌓아놓는 등 현대 코타츠 외형이 완성된 시점이죠. 그렇게 에도 시대 서민들 사이에서 코타츠가 보급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귤도 많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 추위를 달래주는 코타츠 위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따뜻한 귤은 서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이 되었는데요. 귤은 코타츠 위에 놓아두어도 적어도 10일에서 2주 정도는 보존이 가능했으며 아이도 쉽게 먹을 수 있던 과일인지라 최고의 조합으로 자리 잡았죠. 한국의 전기장판과의 조합도 좋지만 코타츠 안에서 귤 까먹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내일은 동동이가 스키장 가는 날. 두꺼운 양말, 패딩, 내복, 장갑, 오케이. 엄마는 행여나 동동이가 다칠까 노심초사인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스키 교실을 배운다니 조금은 안심이죠. 다음날 새하얀 스키장에 도착한 동동이네 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기본 교육만 주구장창 받는데요. 일어섰다, 앉았다,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대체 스키는 언제 타는 건지. 시간이 흘러 리프트를 타고 산 정상에 도착한 동동이. 막상 스키를 타려고 보니 꽤나 무섭습니다. 이 미쳐버린 높이 좀 보세요. 그래도 남자답게 출발. 무슨 앞서 넘어져 있던 한돌이와 제대로 부딪히고 말았죠. 그래도 스키 탄 후에 먹는 밥은 꿀맛이죠. 뜨끈한 밥에 장국에 아주 밥이 술술. 비록 인생 첫 스키는 실패했지만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네요. 겨울만 되면 전 세계 스키어들이 몰려드는 일본. 일본의 스키장은 인공눈을 뿌려 만드는 딱딱한 설면이 아닌 뽀송뽀송한 자연의 눈이 쌓인지라 설질이 좋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모습 가족, 연인, 친구할 것 없이 추억사진 남기기 쌉 가능. 일본에는 450개의 스키장이 있을 정도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가 좋습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만 120개에 달하는 스키장이 운영 중인데요. 홋카이도의 스키장은 12월부터 시즌을 시작해 5월까지 꽤나 오랜 기간 스키장을 즐길 수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눈의 도시로 알려진 삿포로는 하루 1m 이상 눈이 내리는 등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볼 수 있는 설경 지역이죠. 이러한 날씨의 영향으로 일본은 단연 스키장의 명지로 꼽힙니다. 푹신한 눈발을 가로지르면 마치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와우! 스키장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간식 먹방. 호호 불어서 먹고, 설산을 바라보며 먹고, 떡볶이에 어묵탕에 순대에 치킨에 핫바에 생각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데요. 일본 역시 다양한 스키장 먹거리가 즐비합니다. 차가워진 몸도 따끈따끈해지는 국민 스테디셀러, 라멘, 우동, 소바를 시작으로 오야코동, 가츠동, 텐동같이 합리적인 가격에 배를 채울 수 있는 간편한 덮밥류, 쫄깃한 찹쌀떡이 들어간 단팥죽 오시루코, 슬로프 음식의 정석인 일본식 카레라이스, 갓 튀겨서 나오는 바삭한 가라아게, 쉬운 스키장에서도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등 조금 비싸긴 하지만요, 스키장에서 먹는 게 또 꿀맛이죠. 스키장 안 간지도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스키장 가서 간식 먹방 하고 싶네요. 오늘따라 비장한 표정의 엄마. 새로 오픈한 빵가게에서 선착순 50명에게 식빵을 나눠준다고? 이건 못 참지. 바로 승민 엄마에게 알린 뒤 빠르게 나갈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오늘 가볍게 패딩만 입었다간 얼어 죽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엄마는 아껴두었던 내복을 장착,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섰죠. 급히 온다고 오긴 했는데 이미 빵집 앞은 인산이네. 다행히도 54번째로 줄을 서긴 했습니다만 어째 추운 날씨에 고생만 하고 식빵은 못 받을 것 같은 이 느낌. 시간이 흘러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마들은 다릅니다. 짜자잔. 두꺼운 신상 내복에 두꺼운 털 신발에 찬바람을 막아주는 마스크와 선글라스까지 장착 완료. 아리 엄마는 양말에 매운 고추까지 붙이고 왔네요. 완전히 무장한 덕분에 선착순 식빵을 받아가는 걸로 마무리.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한파. 아리 엄마만 따라하면 추위 걱정 없습니다. 챕터 1. 두툼하고 기장이 긴 커튼을 치자. 두껍고 긴 커튼을 달아 창문에서의 외풍을 완화했습니다. 챕터 2. 발을 따뜻하게 감싸줄 겨울 실내화를 신자. 일본의 겨울 실내 평균 온도는 10도에 가깝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있지 않아 마룻바닥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디찬데요.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건 물론 자매품 내복까지 함께한다면 금상첨화. 전기세도 절약하며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죠. 챕터 3. 칼바람을 차단하는 마스크를 쓰자. 아리 엄마의 비장의 무기였던 마스크. 겨울철
겨울철 마스크는 방역과 방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었던 이 장면, 와, 발바닥에 웬 매운 고추인가 싶지만요, 이 독특한 풍습은 일본의 오래된 민간요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은 대사를 높이고 발암과 혈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옛 일본인들은 신발 끝에 고추를 넣어 동상을 방지했는데요. 아리엄마처럼 양말 바닥에 붙여놓으면 고추의 매운 성분이 피부를 자극하여 어느 정도 따뜻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죠. 양말에 고추라, 저는 포기. 시험 기간에 접어든 아리와 동동이,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복도를 서성이는데요. 라, 과자를 먹으며 만화책을 보는 동동이와 공부 생각 1도 없어 보이는 아리. 어째 시험 결과가 빤히 보이죠. 같은 시각 진주 엄마 역시 방문 앞에서 갈팡질팡 중인데요. 공부는 잘하고 있으려나 간식을 좀 가져다 줄까? 아주 안절부절 난리도 아닙니다. 다음날 엄마와 친구들은 1년 전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시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리 엄마는 아리를 위해 찬물을 끼얹으며 합격을 기원했고요. 승민 엄마는 밤새 승민이 곁에서 멘탈 케어를 했다고. 역시 애들 시험 기간에는 엄마들이 더 난리네요. Anyway, 시험 기간 떠도는 황당한 미신들.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져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시험 당일에 머리를 감으면 공부했던 거 씻겨나간다든지, 엿 혹은 찹쌀떡을 먹으면 시험에 찰싹 붙는다든지. 괜히 지키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일본 역시 시험 기간 특이한 미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험 전 돈까츠를 먹으면 좋은 성적을 얻는다. 일본어로 가스는 이긴다의 카츠와 발음이 같습니다. 이는 중요한 시험 전 돈까츠를 먹고 시험에서 승리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비록 돈까츠의 커틀릿을 의미하는 카츠와는 전혀 연관이 없지만 두 단어의 동일한 발음으로 생겨난 미신이라고. 두 번째, 간식으로 키캣을 먹어라. 일본에선 수험생에게 초콜릿 과자 키캣을 선물합니다. 키캣은 일본어로 부르면 키토카토라고 발음되는데요. 반드시라는 뜻의 키토와 이기다의 뜻의 카토가 만나 반드시 이긴다는 키토카츠로 완성. 시험 시즌만 다가오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응원 선물로 불티나게 판매된다고 하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키캣을 생산하는 네슬레에서 유행을 주도했다는 것으로 1990년대 네슬레 재팬의 대표였던 다카오카는 수험 준비 때문에 도쿄에 숙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키캣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험생의 필수 부적 키캣이라는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는데요.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면 시험에 붙는다고. 당연히 공부에 지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키캣 먹기가 데이트. 이후 2003년도에는 이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키캣을 활용한 수험생 응원 캠페인을 시작. 현재는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전국의 일본 사람들은 당연하게 키캣을 구매하게 되었고, 현재는 키캣 판매량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와, 시험 보기 전에 돈까츠 먹고 후식으로 달콤한 키캣 먹으면 딱이겠네요.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일본 음식 문화. 오늘 저녁엔 이불 덮고 귤이나 먹어야겠네요.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 속 일본 가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오징어 게임